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특히 각각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신문 기사로밖에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굉장히 상세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서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그런 소소한 이런 경험들, 두 이제 기자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됐는데, 저는 좀 그 소소한 일상보다는 그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코로나19가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특히 부모의 돌볼 권리, 그리고 아이들의 돌봄을 받을 권리,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 있는, 보장받을 권리를 위해서 가족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회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제안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이제 질환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위험, 일상의 위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과 개인 간에, 그리고 특히 앞서 이제 정익준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소득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가족 간의 삶의 질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사실 이제 소홀할 수 있는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코로나 상황 이전으로 사실 뭐 돌아가자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전에는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동과 가족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나? 라는 좀 의문을 근본적으로 던지면서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드러났던 그런 한계들, 민낯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챙겨야 될 과제들, 이걸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례 없는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문을 닫았고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도 문을 닫은 곳들도 있지만, 이 경제와 관련된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휴관이 연장 권고된 이용 시설들은 아직도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완전히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둘 간의 간극 사이에서 전례 없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돌봄, 한편에서는 돌봄 공백이고, 한편에서는 앞서 이제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동안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이제 가족의 돌봄 부담을 탈가족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결국에 이 돌봄이라는 것이 가족으로 회귀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330명 정도밖에 이제 조사를 못했지만,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 응답자의 59%의 부모가 코로나19로 자녀 양육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3.3%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선을 보시면 이 분홍색이 맞벌이고 파란색이 외벌인데요. 이 맞벌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조부모와 친인척 돌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아동, 초등학생까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제 앞서 조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조사를 하셨는데,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 보니까 자녀가 혼자 있다라고 응답된 비율도 특히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됐고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에 한해서 학원에
서 이제 그 돌봄을 하고 있다라는 요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돌봄 공백을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자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들로 이제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 왔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유사한 조사를 해서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으로 했고, 직장인의 42.6%가 조부모와 친척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36.4%가 아이의 부모가 직접 돌보는데, 그 중에 비율을 따져본다면 연차 유급 휴가 활용, 그리고 재택근무 활용, 가족 돌봄 휴가 활용,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500명 정도밖에 표본 사례 수가 되지 않아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4월 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직접 돌봄의 비율이 이 정도 나타났는데, 연차 휴가나 가족 돌봄 휴가 수가 사실 일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수가 이제를 다 소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이 4월 초에는 긴급 돌봄 활용이 14.6%밖에 안 됐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3일에 범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례 없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거에 비해서는 뭐 여러 이제 부처들, 지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이제 정책들을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정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례 없는 돌봄 공백이라고 하기에는 대책은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유연근무제가 사실 2018년도에 이 재택근무 시행 비율이 4.7%, 원격 근무가 3.8%인 거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재택근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발견을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권리,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소수의 혜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소수에 불과했고, 일시적인 지원에 그쳤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월 6일자인데 이때 이제 그 재택근무 신청이 급증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발표된 거 안에 5월달에 이제 또 885명을 조사를 했는데, 재택근무를 이용한 그 비율이 보시면 이제 62.3%라고 상당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례 수가, 설문조사한 대상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 퍼센트보다는 저는 요 격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73.2%라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7.6%인데, 이 중소기업에 속하지도 않는 더 밑에 그런 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도 야심차게 이제 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원래는 이 가족 돌봄 휴가도 작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신설된 거고, 이때 무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유급화된 거고요. 뭐 총 16만 8,942건, 이 중복한 걸 뺀다면 12만 건 정도가 되는데, 뭐 과거에 원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긴 했지만, 필요로 하는 부모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차별적이지 않지만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이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가족과의 대화나 활동이 증가하는 기회가 됐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돌봄의 공백 속에 방치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위기로 작동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 보육과 긴급 돌봄 지원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제안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왜 긴급이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직장들이 문을 닫지 않고 휴가 사용이나 그 유연근무가 쉽지 않은 부모들이 다수인데, 그래서 보육 서비스는 필수 공공 서비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소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간주됐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에 돌봄이 가족, 특히 엄마의 몫으로 회귀된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초등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던 것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 아주 극명하게 또 드러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중심의 감염병 대응이라는 것이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비시켰고, 그 결과 돌봄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됐고, 이것이 이제 아동의 어떤 발달, 행복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전반적인 정책들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방역, 경기 활성화, 고용 유지, 소득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이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 위주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OECD에서 이게 3월 20일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 총 5가지의 중요한 굵직한 코로나 대응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챙겨야 될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케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돌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책들, 여기서 이제 이 과제와 관련돼서 챙겨야 될 부분들, 특히 긴급 서비스, 뭐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줄 건지를 대책을 세워라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가족 유급 휴가를 써야 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원칙적으로 이제 제시한 거긴 하지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의 이제 그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저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챙겨져야 되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돼서 모든 아동에게 긴급한 상황에도 이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필수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라든지 유연한 근무 선택을 일하는 모든 부모의 보편적인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소득이나 뭐 모든 부모의 모든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이런 논의들도 필요하지만, 모든 부모가 돌볼 수 있는 권리를 하는 것도 소득 보장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과제들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라는,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봄의 사회화를 넘어서 돌봄의 균형, 그리고 분배, 가족에게 많은 것들이 맡겨져 있는 이런 과부하된 이런 상황들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족 정책을 포함해서 사회 정책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닐까. 그런 이제 노력 가운데 아동도, 그리고 아동을 키우는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